상인 밀집 거주 지역인 퀸즈와 맨하탄을 잇는 열차 운행 서비스가 6주에 걸쳐 주말에만 중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 따라 부자들의 세무조사 강화를 시행합니다. 지원력과 수용력이 한계에 달하는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일부를 뉴욕주 업스테이트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한 후 약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무려 7억 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 데 이어 각주 정부에서도 틱톡을 퇴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뉴욕시경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발생하고 비슷한 시각 뉴저지에서는 가정 불화로 시작한 폭력이 칼부림으로 이어져 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 지역과 맨하탄을 잇는 열차 운행 서비스가 6주에 걸쳐 주말에만 중단될 것으로 보여 일정을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MTA가 오늘 오후 성명을 통해 향후 6주에 걸쳐 맨해튼과 퀸즈를 잇는 세븐트레인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MTA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34스트리트 허드슨 야드 역과 퀸즈 보로 플라자 역 사이를 오가는 세븐트레인의 운행이 2월을 시작으로 6주에 걸쳐 주말 사이 정지된다며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일정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퀸즈보로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열차 운행 중단은 2월 4일 토요일 자정 12시 15분을 시작으로 2월 6일 월요일 오전 5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2월 11일과 12일, 2월 25일과 26일, 3월 11일과 12일, 3월 25일과 26일, 4월 22일과 23일 이렇게 5주에 걸쳐 토요일 오전 3시 45분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MTA는 열차 운행 중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시민들에게 양해와 숙지를 부탁하며 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퀸즈 내 퀸즈 보로 플라자와 벌논 블러바드 잭슨 애비뉴역 사이 구간에서 그리고 맨해튼 내 타임스퀘어와 34스트리트 허드슨 야드 역 사이에서 열차 대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 교통국장은 퀸즈 보로 플라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승객들의 열차 및 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자들의 세무조사 강화를 시행합니다.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 따라 고소득자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460억 달러를 국세청에 배정했습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3,960억 달러에 달하는 IRA의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세를 추적해 세금을 더 걷어들인다는 방침입니다.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50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IRS의 감사 인력 부족으로 70만 3천 명에 달하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이 10년 전 4만 1,000건에서 2022년 16,800건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IRS는 중상류층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현저히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 보고에 따르면 연소득 2만 5천 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 감사 비율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5배나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000건당 세무 감사는 3건이었지만 2만 5천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1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의 2022년 세무감사 중 대면 감사율은 1.1%에 불과해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70만 명에 달하는 상류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IRS는 예산 삭감으로 감사 인력이 부족해 그동안 직접 감사를 줄이고 서면 감사에 더 집중해 왔다며 고소득자의 세금 보고가 복잡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감사를 회피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망명 신청자 일부를 뉴욕주 업스테이트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압박이라는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지난주에 하루 동안 835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에 도착해 일일 최다 망명 신청자 유입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으로 일단 500명의 망명 신청자를 보내고 추후 더 많은 이민자를 뉴욕주 북부 지역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애덤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캐시 호컬 주지사가 망명 신청 이민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2023 시정 연설에서도 뉴욕시에 유입되고 있는 망명 신청 이민자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자 남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는 뉴욕시의 중요한 문제이지 뉴욕시 외의 뉴욕주에는 주요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 이민자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서운함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뉴욕주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홀든 뉴욕시 의원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망명 신청 이민자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봄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4만 200명의 망명 신청자가 공식적으로 뉴욕시에 도착했으며 이 중 2만 6,900명이 뉴욕시 납세자 자금 지원 쉘터에 수용됐습니다. 한편 애덤스 시장의 망명 신청자 뉴욕주 업스테이트 이주 계획에 대해 주지사실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한 지 약 1년이 지났는데요. 이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 무려 7억 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민 4명 중 1명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는 작년 1월 4개의 모바일 스포츠 도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을 승인했고 현재 주 내에서는 총 9개 업체가 스포츠 도박 허가증을 발급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을 통해 2025년까지 약 5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미 기대 이상인 약 7억 900만 달러를 1년 만에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성인들에게 책임감 있는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징수된 세금은 모두 도박 중독 예방 캠페인 운영과 청소년 스포츠 장학금 그리고 도박 치료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얻은 라이센스 비용과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까지 합산하면 무려 9억 9천만 달러로 이는 미 전역을 통틀어 최고의 수익이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30곳에 달하며 이 중 핸드폰 앱을 통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허용한 주는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등 총 18개 주에 달합니다. 원래 라스베가스에 속해 있는 네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스포츠 도박은 불법으로 제재 대상이었지만 2018년 연방대법원이 스포츠 도박을 금지한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많은 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가 10년 내로 약 4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 데 이어 각주 정부에서도 틱톡을 퇴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은 분석 결과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정부가 공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4개 주정부는 비슷한 제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틱톡 사용을 금지한 31개 주 가운데 9개 주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다른 앱도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연방정부에서는 공무용 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틱톡과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24개 주정부에서 틱톡 사용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틱톡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소유해 미국 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틱톡은 CNN 비즈니스에 많은 주정부들이 틱톡에 대한 정치적 허위 사실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편승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안타깝게도 이들 주에 있는 많은 국가기관, 사무실, 대학들이 더 이상 틱톡을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유권자들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순찰 중이던 뉴욕시경을 총으로 쏴 총상을 입히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뉴저지 해리슨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3시경 브롱스 프로스펙트 애비뉴와 이스트 183스트리트 인근을 순찰 중이던 48구역 공공안전팀 경관이 10대가 쏜 총에 팔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순찰을 돌던 2명의 경관이 길거리에 있던 두 남성을 제지하며 멈춰설 것을 지시하자 한 남성이 총기를 꺼내 보이며 경관을 위협한 뒤 실제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방어 사격에 나선 뉴욕시경과 용의자들은 6발 이상의 총격을 주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뉴욕시경 언더커버 차량 앞유리와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경관의 왼쪽 팔 윗부분이 총탄에 맞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차량에 탑승 중이던 2명의 경관이 차에서 내려 용의자들을 쫓기 시작했고 총격을 벌인 용의자 중 한 명은 인근에서 붙잡혀 현재 구금 중입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16세로 32구경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용의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너무 많은 어린 청소년과 아동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불법적인 총기 소지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 국장 역시 이번 사고로 총상을 입은 경관이 조금만 옆에 총알에 맞았어도 매우 위험했을 상황이었다며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총기 폭력을 벌이는 범죄자들이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약 1시간 전 오늘 새벽 1시 45분경 뉴저지 해리슨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층에 거주하던 67세 여성이 말다툼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칼에 찔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숨진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도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붙잡혀 구금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가정 불화로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최근 주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송금, 환전, 구매 사기 피해가 동포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지역경찰에 신고하고 가급적 온라인상에서의 금전 거래를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광고를 통해 서로 연락하며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달러를 미국 현지에서 받는 방식으로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미국 계좌에 달러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한국에서 받는 거래 방식도 많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송금, 환전, 구매 등은 수수료를 절약해 적게나마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언제든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뉴욕시 병원공단에서도 곧 임신 중절약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최근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은 200mg에 달하는 미페프리스톤 알약을 구매하는 계약을 제약사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낙태 피난처를 자체하며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각에서는 뉴욕시가 속칭 낙태 관광을 장려하고 있다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식권 옹호단체 커트매처 인스티튜트의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0년 15세에서 44세 여성의 낙태 시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주로 꼽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흑인 민권 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 행사를 치르던 중 총격으로 최소 8명이 부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격 사건은 웨스트 팜비치 북쪽에 있는 포트 피어스의 일루스 앨리스 공원에서 1000여 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기념 행사가 진행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성인 최소 8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1명은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인트 루시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번 총격은 두 집단 간에 벌어진 의견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증거를 분석한 결과 총격범이 여러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산부의 사망 위험이 7배로 증가하고 신생아의 건강 위험도 커진다는 메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136명의 임산부 중 1,942명이 임신 기간에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은 경우를 분석한 결과 감염 임산부 모성 사망률은 비감염 임산부 모성 사망률의 7배 이상이었습니다. 또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게 되는 상대 위험은 3배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게 되는 상대 위험은 15배, 폐렴이 생기는 위험은 23배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